2월 20일 원리를 찾아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뉴욕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요 투자은행이죠. IB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54% 하락을 했죠.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4%로 하향 조정했고요.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3%에서 5.7%로, JP모건은 5.9%에서 5.5%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날 일본은 1%대 하락을 했죠. 일본은 중국 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초반 보합권을 근처에서 출발하면서 장중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지난해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 실현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늘어났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압력에 약세를 보인 것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의 엔화 약세는 한편으로는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 재료가 되면서 업종별로는 해운, 비철금속, 그리고 운송장비 등이 약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이날은 홍콩도 중국 성장률 둔화 우려에 동반 하락했죠. 지수는 중국 성장률 우려가 이어지면서 6주의 최고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시장 참가자들은 뉴욕 채권 시장이 이제 휴장한 가운데 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 딜러는 미국 장이 휴장하고 최근에 계속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2년물은 1%대 올랐고요. 5년물도 0.17% 상승하면서 3.99%로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특징적이었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변동성 지수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좀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는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는 좀 이 변동성 지수가 행여나 높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예요. 이 변동성 지수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빅스, 주식 S&P에 대한 변동성 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브라고 해서 MOVE라 그래서 이 채권의 변동성 지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원유에 대한 변동성 지수, 환율에 대한 변동성 지수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던 변동성 지수가 빅스와 이제 무브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 다 지금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거, 투자자라는 부에 행여나 어떤 지표, 특히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현재 시장에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도 좀 약간 하락세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동성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어떤 이슈가 될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찾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간 IT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소위 말해서 눌렸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실제로 시주석이 타국 외교장관과 1대1로 만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도, 그리고 또 대상이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G20 정상회담까지 조금은 더 기대를 갖고 가는 분위기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어제 답을 보여주긴 했지만 왜 중소형주,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얘기를 해드리자면 상대 밸류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대형주 왜 이렇게 안 가지? 대형주도 언제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주 랠리가 되니까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지? 이런 얘기들이 참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옥신각신 상황에서 시장은 2,600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해서 뭔가 소외된 것 같지만 최근 3개월 수익률 보시면 한 8% 올랐어요. 근데 대형주가 10%, 11%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가는 동안에 중소형주는 못 갔다.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중국 쪽의 비중이 큰 종목들이 그동안 변동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맞아요. 오늘 장에서 중국 쪽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건 예전보다는 중국의 어떤 증시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나왔을 때 이 펀더멘탈 그리고 분석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중국의 부동산 인프라를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아니면 기계 업종들 뭐 그 로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뭐 이제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글로벌 메이커들이 어느 한쪽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화학 업체들도 약간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샀을 때 반도체를 정말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누구나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기대감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반도체에 대한 코를 할 때 재고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관련 이를테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을 사자 했을 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뭔가 맞아요. 불안하고 민간에 교류를 한다지만 정말 오겠냐 부터 시작해서 가능하겠니? 리오프닝 진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의 흐름 통해서 국내장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시간 3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을 대비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앞서서 뭐 중국 이야기 많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이 됐을까요? 네, 꽁꽁 얼어있던 미중 관계가 드디어 해빙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진핑 미 안토니 블링컨 중국과 미국이 만났다라는 헤드라인이고요. 블링컨 장관은 전날 친강 외교부 장관과 8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주시죠. 미국의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이뤄진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방중 협의였습니다. 아쉽게도 양측은 비록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해결되는 게 한 번에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중 관계를 대변해왔던 중국식 외교어가 떠올랐는데요. 이 투의 불파. 다투되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 주석이 타국 외교장관과 1대1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더 눈에 띄는 이유는 2018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때보다도 이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악화한 상황에서 만남이 성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둘의 관계가 더 의미 있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인데 월가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다음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났다는 뉴스 왜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한 많은 주식과 소테마들을 보면 대체로 중국 노, 미국 예스를 탑재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중국 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들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그 흐름을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크게 제가 그래서 수혜주들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임플란트와 치과 장비 쪽 디지털 덴티스토리 침투라는 시대
경제지대가 이 흐름에 올려지면서 중국의 VBP라는 강력한 성장 재료가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처럼 각각 블루 아카이브나 쿠키런 킹덤의 중국 출시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과 여행, 카지노,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중 긴장 완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진핑과 블링컨 거의 8시간 가까이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 안에서 주고받았나요? 네, 미중 간의 갈등 드디어 조금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냐라는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가 이렇게 중국을 방문해서 해빙 모드를 조금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라고 했었고요. 이번 주 이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과연 둘이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과연 블링컨 장관이 했습니다. 네, 자리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기사 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 마이크론이 앞으로 수년간 중국에 있는 패키징 설비에 대해서 약 7,7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서로의 어떤 이득이 과연 가는 걸까요? 네, 이러한 메시지들 지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네. 정부 측에서 뒷받침하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제이미 다이먼 이런 미국의 내로라 하는 CEO들이 중국에 나서서 중국을 칭찬하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직후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이 마이크론 뉴스도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국이 좀 걱정이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기시다 한미일 정상회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라는 제목입니다. 키포인트 저희 바로 넘어갈게요.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21일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2분가량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야 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정상화되고 있고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차분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제 정세 지금 화해 모드가 유행인가 본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가져온 뉴스도 결국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특히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치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관심이 높으신 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미 대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만에 미국이 최대 한국의 교역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대미 수출액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워진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외 수출 대부분이 중국이 좀 주요했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되고 이러한 국제 정사가 바뀌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선택적.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만남이 우리 시장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세 가지 섹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